그럼 수요, 공급 중에서는 사실은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적 가격 상승, 요 같은 방향이에요. 번째 가격 하락, 요 반대 방향이에요.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 요인이 됩니다. 공급 증가 요인은 생산비의 하락, 중요하죠. 생산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숫자 증가. 매도자 숫자라는 건 이제 건설업체 수, 아니면 판매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가 많아야지 공급이 잘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공부하지 마시고. 금리 인하, 규제 완화인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1번, 2번이 중요한데요. 생산비 하락이나 생산 기술 발달은요,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만, 온리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입니다. 공급 고유의 요인.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냐면, 생산비가 시험에 나올 때 생산비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멘트 가격,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 임금, 그 다음에 토지 가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전부 다 생산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생산하는데 필요 안 나옵니다. 생산. 그러니까 수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만 변화시키는 고유 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둘 다 증가시킨다.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들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들도 돈을 빌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빌립니다. 집 사기 위해서. 집 짓는 사람들도, 공급하는 사람들도 집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저당 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대부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고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 드려보세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인데, 수요가 많게 만드는 방법은 수요가 증가돼도 되고 공급이 감소되어도 됩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인기가 있으면 초과 수요고, 공급 물량이 귀해지면 초과 수요예요. 그때는 가격이 상승되는 초과 수요다. 인기 있거나 귀해지면 초과 수요로서 가격 상승. 반대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요, 공급이 증가돼도 되고요, 수요가 감소돼도 돼요. 그래서 물량이 흔해지거나 아니면 인기가 떨어지면, 귀해지면 초과 공급이 되고 그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는 방법은,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이고요, 인기 있고 귀해지고 그때는 가격 상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는데요, 초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인기 없거나 흔해지거나 하시면 돼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래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이렇게. 그렇죠? 예. 반대로 움직일 때 초과 수요가 되거나 초과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하나는 초과 수요, 하나는 초과 공급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초과 수요, 그때는 가격이 상승.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초과 공급으로서 가격이 하락. 시험장 가서 잘 안 하다 할 때는요, 인기 있거나 인기 없거나 흔해지거나 귀해질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기 있으면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인기 없으면 수요 감소, 가격 하락. 흔해지면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귀해지면 공급 감소, 가격 상승. 4개를 끊어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대체재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그랬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거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일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좀 글자를 키워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항상 0과 비교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교소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교소형. 그래서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제로. 공통점 뭐냐면, 크기도 아시면 좋겠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같은 방향일 때는 플러스,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아무 관련 없을 때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잘 보고요, 소득에는 정렬중이 답이 돼요. 소득의 정렬중,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득의
정렬중 이렇게. 그다음에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멜로디는 무슨 멜로디냐면 우리 편 이겨라 요 멜로디입니다. 아시겠죠?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그래서 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과 수요의 관계가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는 제도가 있어요. 정상제.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감소되는 제도가 있어요. 또 정상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플러스의 플러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정상제고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두 번 하면 플러스잖아요. 정상제. 그럼 뭐가 열등제냐?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거나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도. 소득 플러스일 때 수요 마이너스. 소득 마이너스일 때 수요 플러스. 그럼 이거는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었어. 오케이? 예, 그래서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돼야지 정상제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거나 소득이 감소될 때 반대로 수요가 증가되면 열등제. 이거 따로 기억하세요. 소득 마이너스에 수요 마이너스도 정상제라는 거. 그래서 중간제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소득에 반응이 없는 제가 중간제고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